가을 햇살이 병실 창으로 부드럽게 스며들던 오후였다. 72세 박순자 할머니는 하얀 침대 시트 위에 조용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3층 병실, 창밖으로는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손등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고 얼굴에는 여기저기 멍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어머니, 제가 왔어요. 병실 문이 열리며 30대 중반의 여성이 들어왔다. 며느리 최유진이었다. 그녀는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걱정 어린 표정이 가득했다. 오늘은 좀 어떠세요? 많이 편찮으시죠? 순자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괜찮아, 너 바쁜데 매일 오느라 고생이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어딘가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그것을 노안으로 인한 불안함 정도로만 여기는 듯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당연히 와야죠. 유진은 과일을 정리하며 능숙하게 사과를 깎기 시작했다. 병실 밖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고 어디선가 의료기기의 경보음이 울렸다. 어제 주치의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검사 결과는 나왔대요. 아직이래. 순자는 고개를 살짝 돌리며 창밖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이었다. 유진은 깎은 사과 한 조각을 순자 입가에 가져다 댔다. 드세요, 어머니. 힘내셔야죠.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했고 손길은 부드러웠다. 복도를 지나가던 간호사가 병실을 힐끗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다. 참 효부네. 그런 생각이 절로 드는 장면이었다. 우리 민준이도 할머니 빨리 나으시길 기도한다고 했어요. 이번 주말에 데리고 올게요. 유진이 말했다. 7살 손자 이야기에 순자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다. 그래, 민준이 보고 싶네. 순자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곧 그녀의 표정은 다시 어두워졌다. 뭔가 말하려다 멈췄고 유진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한 듯 계속 사과를 깎았다. 그때 병실 문이 노크와 함께 열렸다. 40대 중반의 남성 의사가 들어왔다. 강민호 의사였다. 그는 순자의 차트를 들고 있었고 유진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보호자분이시죠? 잠깐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유진은 순간 당황한 듯 손을 멈췄다가 곧 밝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선생님. 어머니 상태가 어떠신가요? 그녀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강 의사는 순자를 잠깐 바라보더니 유진에게 말했다. 복도에서 잠깐만 이야기하시죠. 그의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눈빛에는 뭔가 날카로운 것이 있었다. 유진은 순자에게 금방 올게요, 어머니. 라고 말하고는 의사를 따라 병실 밖으로 나갔다. 병실에 혼자 남겨진 순자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눈가에서 눈물 한 방울이 베개 위로 떨어졌다. 창밖에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렸고 복도에서는 유진과 의사의 낮은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평화로워 보이는 병실, 헌신적으로 보이는 며느리. 하지만 그 이면에는 누구도 모르는 어둠이 숨겨져 있었다. 복도 끝 상담실에서 강민호 의사는 차트를 펼쳤다. 유진은 의자에 앉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봤다. 어머니가 많이 안 좋으신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다. 강 의사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유진을 관찰하듯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환자분의 골절상과 타박상이 단순한 낙상으로 보기엔 패턴이 좀 특이합니다. 그의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명확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유진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다. 어머니가 계단에서 넘어지셨다고 했는데요. 저희 집 계단이 좀 가팔라서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강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환자분의 손목과 팔뚝 안쪽에 있는 멍은 낙상으로 생기기 어려운 위치입니다. 마치 누군가 강하게 잡은 것 같은 그는 말을 멈추고 유진의 반응을 살폈다. 유진은 잠깐 동요했지만 곧 진정한 듯 말했다. 아, 그건 제가 넘어지실 때 잡으려고 했거든요. 급하게 붙잡느라 좀 세게 잡았나 봐요. 그녀는 손을 쥐었다 폈다 하며 말했다. 제가 힘이 센 편이라서요. 어머니를 다치게 하려던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한 건데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강 의사는 표정 변화 없이 계속했다. 그렇군요. 그런데 환자분의 영양 상태도 좋지 않습니다. 체중이 지난 3개월간 8kg 이상 감소했어요. 혹시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나요? 어머니가 원래 입맛이 없으세요. 제가 아무리 권해도 잘 안 드시고 유진은 한숨을 쉬었다. 시어머니 모시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선생님, 제가 최선을 다하는데도 이렇게 의심받는 것 같아서 서운하네요.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강 의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다. 다만 의료진으로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서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예민했나 봐요. 요즘 남편도 출장 많고 아이도 돌봐야 하고 어머니까지 아프시니까 스트레스가.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강 의사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그의 손에는 또 다른 차트가 있었다. 간호사들의 관찰 기록이었다. 보호자 방문 후 환자 불안 증세 증가, 보호자 부재 시 환자 안정, 환자가 보호자에 대한 두려움 표현. 하지만 그는 아직 그것을 꺼내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일단 환자분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보호자분도 건강 챙기세요. 강 의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유진도 일어나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더 잘 모실게요. 유진은 다시 병실로 향했다. 복도를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지친 며느리 그 자체였다. 하지만 강 의사는 그녀가 사라진 후에도 한동안 복도에 서 있었다. 뭔가 석연치 않았다. 간호사실에서 수간호사 김은숙이 다가왔다. 선생님, 302호 환자분 말인데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어제 야간 순찰할 때 봤는데 환자분이 혼자 계실 때는 괜찮으시다가 며느리분이 오시면 굉장히 긴장하세요. 강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록해 주세요. 자세하게.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밝혀낼 생각이었다. 병실로 돌아온 유진은 다시 밝은 표정으로 순자에게 다가갔다.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곧 좋아지실 거래요. 하지만 순자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에는 말할 수 없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날 밤 11시 병원은 조용했다. 야간 당직 간호사 이지혜는 정기 순찰을 돌고 있었다. 302호 병실 앞을 지나가려던 순간 안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혜가 다가가자 순자는 눈을 떴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가가 붉은 것이 보였다. 어디 아프세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지혜의 팔을 붙잡았다. 간호사님, 그녀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다. 저 좀. 네, 말씀하세요. 지혜는 침대 옆에 앉았다. 순자의 손은 놀랄 만큼 차가웠다. 며느리한테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괜찮다고.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애가 화내면 무서워요. 지혜는 순간 얼어붙었다. 할머니, 혹시 며느리분한테 무슨 일이?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명확한 답변이었다. 지혜는 즉시 당직 의사실로 달려갔다.
강민호 의사는 아직 병원에 남아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다. 선생님, 302호 환자분이 지혜는 숨을 고르며 방금 전 상황을 설명했다. 강 의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지금 가봅시다. 두 사람은 병실로 향했다. 강 의사는 순자에게 부드럽게 말을 걸었다. 할머니, 저 강민호 의사입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할머니를 보호하려고 여기 있습니다. 순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계단에서 넘어진 게 아니에요. 그 애가 며느리가 밀었어요. 그녀의 고백은 떨렸지만 명확했다. 제 보험금 때문에 들었어요. 통화하는 거. 강 의사와 지혜는 눈빛을 교환했다.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나요? 강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6개월 전부터요. 아들이 사업 실패하고 나서 순자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처음엔 소리만 질렀어요. 그러다가 밥을 안 줬어요. 하루 한 끼, 그것도 식은 밥에 김치만 남편 몰래 때리기 시작했고,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아드님한테라도 지혜가 물었다. 아들이 너무 힘들어해서요. 며느리가 그랬어요. 내가 말하면 이혼하고 손자 못 보게 한다고. 순자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다. 저는 손자라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참았어요. 강 의사는 즉시 병원 보안팀에 연락했다. 그리고 순자의 몸을 자세히 검사하기 시작했다. 등과 옆구리, 허벅지 안쪽에 오래된 멍 자국들이 숨겨져 있었다. 옷으로 가려지는 부위들이었다. 계획적이고 치밀한 학대의 흔적이었다. 이 모든 걸 기록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강 의사가 말했다. 안 돼요. 순자가 소리쳤다. 제발 아들이 알면 그 애가 무너져요. 며느리는 교도소 가고 손자는 엄마 없이 자라고. 그녀는 머리를 흔들었다. 차라리 제가 참을게요. 지혜는 순자의 손을 꽉 잡았다. 할머니, 이건 할머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누군가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새벽 1시, 강 의사는 병원 윤리위원회 위원장에게 긴급 연락을 했다. 동시에 경찰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순자의 진술과 의료 기록만으로는 부족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는 그 증거를 찾을 방법을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평소처럼 병원에 나타났다. 손에는 죽 한 그릇이 들려 있었다. 어머니, 제가 정성스럽게 쑤어왔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어제와 똑같은 미소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병실 천장 구석에 설치된 작은 카메라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리고 복도에서는 강 의사와 형사 한 명이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유진이 병실 문을 닫자마자 그녀의 표정이 변했다. 부드러웠던 미소는 사라지고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 드러났다. 그녀는 주변을 살핀 후 순자에게 다가갔다. 의사한테 뭐라고 했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어제 의사가 이상한 질문 많이 하던데. 순자는 몸을 움츠렸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정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거짓말하면 눈을 못 마주쳐요. 유진은 순자의 팔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순자가 작은 신음을 냈다. 내가 몇 번 경고했어요? 입 놀리면 민준이 못 본다고. 복도의 모니터를 보던 강민호 의사는 주먹을 꽉 쥐었다. 옆에 있던 형사 박준혁이 아직입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라고 그를 제지했다. 화면 속에서 유진은 가방에서 작은 약봉지를 꺼냈다. 이거 아시죠? 수면제. 매일 밤 어머니 물에 타서 드렸잖아요. 의사들은 노안으로 많이 주무신다고만 알고 있죠. 그녀는 비웃었다. 오늘부터는 양을 좀 늘릴까 해요. 그럼 더 빨리 자연사로 보일 테니까.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제발 왜 이러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요? 유진이 냉소했다.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게 잘못이죠. 그 보험금 5억, 우리 급한데 왜 어머니가 가지고 계세요? 아들 사업 망했다는 거 아시잖아요. 빚쟁이들이 매일 전화해요. 근데 어머니는 보험 해지도 안 하고 명예 변경도 안 해주고 그럼 방법이 하나밖에 없죠. 모니터를 보던 형사가 말했다. 충분합니다. 들어갑시다. 강 의사와 박 형사 그리고 2명의 경찰관이 병실로 들어갔다. 유진은 깜짝 놀라 약봉지를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최유진 씨, 존속학대 및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박 형사는 수갑을 꺼내며 말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잠깐만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유진은 당황하며 소리쳤다. 저 어머니 간호하러 온 건데요.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강 의사가 태블릿을 들어보였다. 방금 전 대화가 모두 녹화됐습니다. CCTV 동의서에 보호자도 서명하셨죠. 병원 내 모든 행위는 기록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순자를 쳐다봤다. 어머니가 고자질한 거예요? 어머니가? 그녀의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할머니는 끝까지 당신을 감싸려고 하셨습니다. 강 의사가 차갑게 말했다. 우리가 알아낸 겁니다. 의료진으로서의 의무로. 경찰이 유진을 데리고 나가려 할 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다. 40대 남성이 황급히 들어왔다. 순자의 아들, 유진의 남편 이성호였다. 무슨 일이에요? 회사에서 경찰한테 연락받고 성호야 순자가 울먹였다. 유진은 성호에게 달려들었다. 여보, 이거 오해야. 내가 어머니한테 그럴 리가 있어? 나 억울해.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진짜인지 연기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눈물이었다. 성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형사를 쳐다봤다. 정확히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박 형사는 태블릿을 건넸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유진의 협박, 수면제, 보험금 이야기. 성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이게 진짜예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여보, 저 사람들이 조작한 거야. 내가 유진이 변명하려 했지만 성호는 그녀에게서 돌아섰다. 엄마 성호는 순자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제가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그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유진은 끝까지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그녀의 집을 압수수색했고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수면제 구매 내역, 보험금 수령을 위한 서류 위조 시도, 그리고 인터넷 검색 기록, 노인 사망 후 보험금 수령 방법, 자연사로 위장하는 법, 수면제 과다 복용 증상. 그녀는 6개월 동안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이다. 병실에는 순자와 성호만 남았다. 아들은 어머니를 안고 한참을 울었다. 죄송해요, 엄마. 제가 한심해서. 순자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하지만 괜찮을 리 없었다. 가족은 무너졌고 신뢰는 박살났다. 회복의 길은 멀고도 험난해 보였다. 경찰서 조사실, 차갑고 무미건조한 공간에서 유진은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전부 오해예요. 저는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모셨어요. 박준혁 형사는 서류 뭉치를 앞에 놓았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은행 거래 내역이었다. 유진은 3개월 전부터 여러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고 총 빚은 3천만 원이 넘었다. 남편 모르게 도박을 하셨더군요. 온라인 카지노. 유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리고 이것. 형사는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 보험회사와의 상담 내역이었다. 할머니가 사망하면 5억 원의 보험금이 남편에게 지급되고
그럼 당신이 빚을 갚고도 남을 거라고 생각하셨죠? 아니에요. 저는 그냥 혹시나 해서 알아본 거예요. 유진은 변명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한편 병원에서는 순자에 대한 전면적인 검사가 진행되었다. 강민호 의사는 독성학 전문의와 협력하여 순자의 혈액을 분석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수면제 성분이 치사량에 가까운 수준으로 검출됐습니다. 독성학 전문의가 보고서를 넘기며 말했다. 3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투여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만 더 지났다면 간 기능이 완전히 손상됐을 겁니다. 강 의사는 순자의 병실로 갔다. 그녀는 아들 성우와 함께 있었다. 할머니,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회복 가능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최소 6개월은 집중 치료가 필요합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가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다. 민준이는요? 손자는 괜찮아요? 성우가 대답했다. 지금은 친정 어머니가 돌봐주고 계세요. 주말에 데리고 올게요, 엄마. 그 애는 유진이는 어떻게 되나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여전히 며느리를 걱정하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아들과 손자를 걱정하는 것이었다. 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성호의 목소리는 쓸쓸했다. 변호사가 말하길 존속학대와 살인미수로 최소 10년은 나올 거래요. 간호사 이지혜가 병실에 들어와 차트를 확인했다. 할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고마워요, 간호사님. 순자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지혜는 그녀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다. 힘든 일 겪으셨는데 잘 이겨내고 계세요. 용기 있으신 분이에요. 그날 저녁 강 의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번 사건을 정리하고 있었다. 수간호사 김은숙이 커피를 가져왔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어요. 이번 일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의사의 의무였습니다. 강 의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더 일찍 알아챘어야 했습니다. 처음 입원했을 때부터 징후가 있었는데, 그래도 할머니를 구하셨잖아요. 선생님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은숙은 말을 잇지 못했다. 경찰은 유진의 집을 철저히 수색했고 더 많은 증거가 나왔다. 순자의 방은 창문이 막혀 있었고 냉난방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냉장고에는 상한 음식들이 가득했다. 이웃들의 진술도 수집됐다. 가끔 노인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며느리가 워낙 친절하고 공손해서 설마 했죠. 진실은 이렇게 서서히 드러났다. 유진은 남편 앞에서는 완벽한 아내와 며느리를 연기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 시어머니를 향한 그녀의 폭력은 잔인했다. 음식을 제한하고 수면제를 과다 투여하고 정신적으로 협박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그녀가 이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사실이었다. 재판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성우는 매일 병원을 찾았다. 그는 어머니 곁에서 그녀를 돌봤다. 직접 식사를 챙기고 말벗이 되어주고 용서를 구했다. 엄마, 제가 한심했어요.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순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너도 힘들었잖아. 사업도 망하고 스트레스도 많고 그녀는 여전히 아들을 감싸고 있었다. 그래도 엄마를 지켰어야죠. 그게 아들의 도리인데 성우는 울먹였다. 진실은 언제나 고통스럽다. 특히 가족 사이의 배신은 더욱 그렇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진 후에야 치유가 시작될 수 있다. 순자와 성우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그 출발점이었다. 3주 후 법원. 최유진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렸다. 방청석에는 성우와 강민호 의사, 간호사들, 그리고 몇몇 기자들이 앉아 있었다.
순자는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못했고 영상으로 증언할 예정이었다. 재판장에 유진이 들어왔다.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인 그녀의 모습은 병원에서 보던 당당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판사가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됐다. 피고인 최유진, 존속학대 및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어떻게 진술하시겠습니까? 판사가 물었다. 유진의 변호사가 일어섰다. 피고인은 일시적 정신 착란 상태였으며 경제적 압박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변명입니다. 재판장님, 검사가 끊었다. 피고인은 6개월 동안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일시적 정신 착란이 아니라 명백한 계획살인 미수입니다. 검사는 증거를 차례로 제시했다. 수면제 구매 내역, 인터넷 검색 기록, 병원 CCTV 영상, 이웃 증언, 의료 기록. 증거는 압도적이었다. 유진은 변론할 여지가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자의 영상 증언이 재생됐다. 화면 속 순자는 여전히 허약해 보였지만 목소리는 또렷했다. 저는 며느리를 용서하고 싶어요. 그녀의 말에 방청석이 술렁였다. 그 애도 힘들었을 거예요. 남편 사업 망하고 빚에 시달리고 저는 그 애가 미운 게 아니라 안타까워요. 성우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어머니는 끝까지 며느리를 이해하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순자는 계속했다. 그래도 잘못은 잘못이에요. 그 애가 벌을 받아야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저 같은 노인이 누군가가 또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발 엄하게 처벌해 주세요. 영상이 끝나자 법정은 침묵에 빠졌다. 판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다음 공판 일정을 잡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속 상태를 유지하며 2주 후 선고 공판을 진행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성우를 기자들이 둘러쌌다. 남편으로서 어떤 심경이십니까? 이혼 계획은 있으신가요? 성우는 대답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병원으로 돌아온 성우는 어머니에게 재판 결과를 전했다. 엄마가 너무 착해요. 그렇게까지 유진이를 감싸줄 필요 없어요. 그래도 민준이 엄마잖아. 순자는 한숨을 쉬었다. 너무 미워하지 마. 미움은 너만 힘들게 해. 며칠 후 면회실에서 성우와 유진이 마주 앉았다. 유진은 수감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왜 그랬어? 성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엄마가 뭘 잘못했길래. 미안해. 유진의 목소리는 작았다. 나도 몰랐어. 내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처음엔 그냥 보험금 좀 받으면 되겠다 싶었는데 어느 순간 멈출 수가 없었어. 도박은 언제부터 했어? 성우가 물었다. 2년 전부터 당신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시작했는데 점점 깊이 빠졌어. 유진은 눈물을 흘렸다. 빚을 갚으려고 더 했고 더 빚을 졌고 악순환이었어.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말하면 당신이 날 떠날까봐, 실망할까봐. 유진은 고개를 숙였다. 나 혼자 해결하려고 했어. 근데 방법이 없었어. 그래서 우리 엄마를 죽이려고 한 거야? 성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유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는 계속 울기만 했다. 성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혼 서류 보낼게. 민준이는 내가 키울 거야. 당신 얼굴 다시 보고 싶지 않아. 그는 돌아서 면회실을 나갔다. 유진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무너졌다. 2주 후 선고 공판에서 판사는 엄중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인 최유진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존속학대와 살인미수는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이며 유진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12년. 민준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의 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를 이제야 실감했다. 법정을 나서며 성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가을 하늘은 맑고 높았다. 그는 병원으로 향했다. 어머니에게 결과를 알려야 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민준이를 어떻게 키울지 고민해야 했다. 무너진 가족의 재건, 그 먼 여정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었다. 4개월이 흘렀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순자는 퇴원하여 성우가 마련한 새 집에서 지내고 있었다. 2층짜리 작은 주택이었다. 1층에는 순자의 방이 있었고 2층에는 성우와 민준이가 살았다. 할머니, 일어나셨어요? 민준이가 학교 가기 전 할머니 방을 들여다봤다. 8살이 된 민준이는 많이 컸고 할머니를 챙기는 법을 배웠다. 그래, 우리 손자, 학교 잘 다녀와. 순자는 손자를 끌어안았다. 민준이는 할머니에게 뽀뽀를 하고 현관으로 뛰어갔다. 성우는 요양보호사를 고용했다. 50대 중반의 박경숙 씨였다. 그녀는 매일 오전에 와서 순자를 돌봤다. 식사 준비, 약 복용 관리, 재활운동 보조. 순자는 서서히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 나가실까요? 경숙 씨가 물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집 근처 작은 공원으로 나갔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경숙 씨 고마워요. 순자가 벤치에 앉으며 말했다.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요. 별 말씀을요. 제 일인걸요. 경숙 씨는 미소 지었다. 그나저나 며느님 아니 전 며느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순자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교도소에 있죠. 가끔 생각나요. 그 애도 불쌍해요. 할머니는 정말 마음이 넓으세요. 경숙 씨가 감탄했다. 저 같으면 평생 용서 못할 것 같은데. 한편 성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는 작은 카페를 열었다. 할머니의 부엌이라는 이름이었다. 메뉴는 단순했다. 할머니들이 해주시던 음식들, 된장찌개, 김치찌개, 계란말이, 김밥. 가격도 저렴했다. 어머니 레시피로 만들었어요. 성우는 손님들에게 말했다. 할머니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음식입니다. 카페는 조금씩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들이 자주 찾았다. 어느 날 저녁, 성우는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말했다. 엄마, 제가 카페 수익금 일부를 노인학대 방지센터에 기부하려고 해요. 순자는 아들을 바라봤다. 좋은 생각이구나. 엄마가 겪은 일을 다른 분들은 겪지 않았으면 해서요. 성우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있었다. 그리고 강민호 선생님하고 연락하고 있어요. 노인학대 조기 발견 캠페인을 같이 하자고. 순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자랑스럽다 아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의 여름 강민호 의사는 병원에서 노인학대 예방 세미나를 열었다. 의료진, 사회복지사, 경찰, 일반인들이 참석했다. 성우도 참석했고 자신의 경험을 나눴다. 저는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어머니의 고통을 몰랐습니다. 성우의 고백은 솔직했다. 바빴다는 핑계로 믿고 싶었다는 이유로 징후를 외면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주변의 노인들을 잘 살펴봐 주세요. 세미나가 끝난 후 한 중년 여성이 성우에게 다가왔다. 제 시어머니도 혹시 그녀는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요즘 많이 수척해지셨어요. 형님 댁에 계시는데 새언니님이 잘 돌봐주신다고 하는데도 성우는 그녀에게 강민호 의사의 연락처를 건넸다. 일단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의심만 하는 것보다 확인하는 게 낫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손이 떨려 글씨가 삐뚤빠뚤했지만 마음은 차분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다. 손자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 아들이 카페를 잘 운영하고 있다.
나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그 아이 유진가 가끔 생각난다. 미워하지 않기로 했다. 미움은 나를 병들게 하니까. 대신 기도한다. 그 아이가 교도소에서 반성하고 언젠가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그것이 내가 바라는 진정한 해소다. 변화는 느렸지만 확실했다. 순자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됐고, 성호는 책임감 있는 아들이 됐고, 민준이는 할머니의 사랑 속에서 자랐다. 그리고 강민호 의사를 비롯한 의료진들은 더 많은 노인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악몽은 끝났다. 이제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었다. 2년이 흘렀다. 순자는 이제 혼자 산책을 나갈 수 있을 만큼 건강해졌다. 성호의 카페 할머니의 부엌은 지역 명소가 됐고 노인학대 방지 기금 마련에도 큰 역할을 했다. 민준이는 4학년이 됐고 학교에서 할머니 사랑하기 캠페인을 시작했다. 어느 가을날 순자는 성우와 함께 교도소 면회를 갔다. 유진을 만나기로 한 것이다. 성우는 처음에 반대했지만 어머니의 뜻을 꺾을 수 없었다. 면회실에서 유진이 들어왔다. 2년의 수감 생활은 그녀를 많이 변화시켰다. 얼굴은 여인 듯 했지만 눈빛은 이전보다 맑았다. 어머님 유진은 순자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렸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순자는 천천히 유진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일어나요, 유진아.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다. 저 같은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어머님께 그렇게 끔찍한 짓을 했는데 유진은 울었다. 나도 힘들었어. 많이 아팠고 무서웠어. 순자는 솔직하게 말했다. 지금도 가끔 악몽을 꿔. 하지만 용서하기로 했어. 나를 위해서. 어머님 유진은 순자를 바라봤다. 용서는 너를 위한 게 아니야. 나를 위한 거야. 순자는 말을 이었다. 미움을 계속 품고 있으면 나만 힘들어. 그래서 놓아주기로 했어.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야. 그것도 솔직하게 말할게. 유진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서 많은 상담을 받았어요. 도박 중독 치료도 받고 있고 분노 조절도 배우고 있어요. 나가면 어머님께, 성우 오빠께, 민준이한테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성우는 한 발짝 뒤에서 이 장면을 지켜봤다. 그는 아직 유진을 완전히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용기에 감동했다. 민준이는 잘 크고 있어요. 사진 보낼 수 있으면 보낼게요. 고마워요, 오빠. 유진이 고개를 숙였다.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 성우가 물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진짜 놓아줄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오길 잘했어. 카페로 돌아온 두 사람은 강민호 의사를 만났다. 그는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 포스터를 들고 왔다. 이거 카페에 붙여도 될까요? 아, 그리고 다음 주에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성우 씨 이야기를 듣고 싶대요. 해야죠. 성우가 대답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노인학대가 얼마나 가까이에 있는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그날 저녁 순자는 민준이와 함께 산책을 나갔다. 석양이 아름다웠다. 민준이가 할머니 손을 꼭 잡으며 물었다. 할머니, 엄마 만나고 오셨어요? 응, 만나고 왔어. 순자가 대답했다. 엄마 보고 싶어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순자는 손자를 안아주었다. 엄마는 지금 잘못한 걸 뉘우치고 있어. 나중에 나오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때까지는 할머니랑 아빠가 민준이를 지켜줄 거야. 할머니 아프지 마세요. 약속해요. 민준이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다. 약속할게. 순자는 손자와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그들은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다. 저녁 노을이 그들의 뒷모습을 따뜻하게 비췄다. 가족은 무너졌지만
다시 세워지고 있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견고했다. 사랑과 용서, 그리고 끝없는 노력으로 노인학대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수천 건이 신고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침묵합니다. 가족이 무너질까봐, 손주를 못 볼까봐, 혼자 남겨질까봐. 2022년 노인학대 신고 건수 7,432건, 실제 피해자는 10배 이상 추정. 만약 당신이 주변에서 이상한 징후를 발견한다면 외면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서 신고해 주세요. 노인보호 전문기관 1577에서 1389. 당신의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세요. 그것이 가족의 의미입니다.